반갑습니다 여러분, 코인응급실 응쌤이에요. 클래식 지표 중에서 MACD 볼 거예요.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 첫 번째 MACD의 2에 MACD란 과연 뭔가? 79년에 만들어진 지표고요. 미국의 기술적 분석가인 제럴드 아펠이라는 분에 의해 개발이 됐고 1986년에 토마스 아스프레이에 의해서 히스토그램이 추가됐어요. 원래는 선만 있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모이고 멀어지는 정도를 표시하는 수렴과 확산 개념이에요. 이동평균선이 모였다 벌어졌다 그러죠. 벌어졌다가 모였다가 요거를 이용한 지표입니다. 원래 이동평균선은 벌어지면 모이려는 습성이 있고 모이면 다시 벌어지려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통한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를 통해서 우리가 매매를 또 많이 합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지표로 나타내주는 게 MACD 선이다. 이평선의 단점이 후행성을 보완하면서 장기 이동평균선과 단기 이동평균선 사이의 간격을 활용해서 시장의 추세와 모멘텀을 측정하는 기술적 지표예요. 또 나왔죠. 추세와 모멘텀 지표 두 가지를 표시해주는 지표가 바로 MACD 지표다. 우리가 첫 번째 했던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지표? 변동률 지표. 두 번째 했던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지표? 모멘텀 지표.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MACD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추세와 모멘텀을 나타내는 추세 모멘텀 지표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들을 조합해서 쓰는 게 승률이 많이 올라가요. MACD의 구성입니다. MACD 지표는 MACD 선 파란 색깔이죠. 시그널 선 주황 색깔 요 선입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위아래로 양수 음수 나타내는 이게 히스토그램이라고 하죠. 12일선하고 26일선의 이동평균선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2일선하고 26일선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그널선은 MACD 선에다가 9일 지수 이동평균을 매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생기죠. 히스토그램은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차이를 표현한 막대 그래프예요. 그래서 MACD 선이 위에 있으면 히스토그램이 양수고 MACD 선이 아래에 있으면 히스토그램이 음수입니다. 이것도 처음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죠? MACD 선이 위면 저게 양수로 뜨는구나. 이걸 처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 MACD를 활용한 매매 방법. MACD 지표 매매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상승 추세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MACD 선이 0선보다 위에 있는 시점을 상승 추세로 판단을 합니다. 위에 있을 때는 올라가는 추세다. 그리고 적극 매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반대겠죠. 0선 아래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로 판단을 해서 적극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순한 매매법은 특히 단기 매매에서 거짓 신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승률이 저조하죠.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매매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으로 나타내는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골크데크가 항상 따라옵니다.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골든크로스로 갑니다. 파란색 선이 주황색 선을 위로 돌파할 때는 골든크로스로 보고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아래로 뚫어내리는 이런 구역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모멘텀 지표에는 다이버전스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MACD 지표에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시그널 선과 MACD 선이 만나는 위치에 따라 반전의 강도가 달라지는데 0선에서 먼 데서 크로스가 날수록 위에서 아래로 변곡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0선하고 멀수록 아래에서 위로 변곡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점이 올라갈 때 고점을 내리게 되면 반전 시그널로 이용하게 될 수 있다. 반대 하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갭 차이를 통해서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반전 신호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MACD가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점이 있죠. 아무리 이평선을 보완했다고 하더라도 이평선과 같은 원리로 과거의 데이터를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MACD 지표 역시 후행성이에요. 횡보하거나 가격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장에서는 가짜 시그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0분봉 이하에서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표와 섞어 써야 된다는 이런 거고요. 결국 MACD 지표는 상승과 하락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좋지만 왜 그런 추세가 형성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을 못해요. 왜 올랐냐? 몰라. 그냥 MACD가 골크라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추세 확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고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표나 패턴들을 함께 보면서 파악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특히 MACD와 다른 근거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다르면 MACD 선을 크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MACD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끝!